진행하겠습니다. 목을 잘 안 쓰니까 이렇게 한 번에 말돼 목이 아프네요. 물 마시고 왔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핫스팟 JIT 기초예요. 핫스팟은 기본 컴파일 뭐요? 다음에 핫스팟의 기본 컴파일 단위는 전체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를 단위로 컴파일을 실행하게 돼요. 자, 한 메소드에 해당하는 바이트 코드는 한꺼번에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이 돼요. 핫스팟은 핫 루프를 온스택 치환, 온스택 치환은 이제 10장에서 나오는데 한번 그때 알아봅시다. 그때 컴파일하는 긴부 지원해요. 자, 이 OSR은 어떤 메서드가 컴파일할 만큼 자주 호출되진 않지만 컴파일하기 적합한 루프가 포함되어 있고 루프 바디 자체가 메서드인 경우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네요. 일단 자, 핫스팟은 클래스 메타데이터와 구수체 있는 vtable을 이용해 JIT 컴파일을 구현합니다. vtable을 계속해서 설명해 어떻게 쓰이는지 나옵니다. 그럼 알아볼게요. 클래스 워드, vtable, 포인터 스위즈링. 핫스팟은 멀티스레드 C++ 애플리케이션이요. 실행 중인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OS 관점에서는 실제로 한 멀티스레드 애플리케이션의 일부일 뿐이죠. OS가 보기엔 싱글 스레드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도 결국 가상머신 스레드와 함께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JIT 컴파일 서브 시스템을 구성하는 스레드는 핫스팟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스레드들이라고 하네요. 컴파일 대상 메서드를 찾아내는 프로파일링 스레드, 그리고 실제 기계어를 생성하는 컴파일러 스레드, 다 여기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스레드들입니다. 컴파일 대상으로 낙점된 메서드는 컴파일러 스레드에 올려놓고 백그라운드에서 컴파일하게 돼요. 최적화된 기계어가 생성되면 해당 클래스의 vtable은 새로 컴파일된 코드를 가리키도록 수정하죠. 결국 vtable은 하나의 포인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 컴파일된 코드를 가리키니까요. 이렇게 안정적인 포인터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스위즐링이라고 하네요. 자, 이 메서드를 이게 vtable인가요? 책을 봅시다. 잠시만요. 스테이블 포인터? 라고는 안 써놨을 것 같은데 이게 9장에서 핫스팟 JIT 기초 JIT 기초에 vtable 포인터네요. 이게 어떻게 스테이블이 되지? vtable 포인터를 업데이트한 작업을 포인트 스위즐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는 컴파일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현재 인터프리티드 형식으로 실행 중인 스레드는 끝까지 인터프리티드 모두 현재 호출을 완료합니다. 이게 다음에 다시 호출되면 컴파일된 형식을 들고 나서 더 최적화된 코드를 뽑아내겠죠. 자, 그 다음 JIT 컴파일러 로깅이에요. 아무리 단순한 벤치마크라도 컴파일되는 메서드의 구체적인 범위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원래 프로파일 기반 최적화가 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문제될 건 없어요. 다음 핫스팟 내부의 컴파일러입니다. 이게 JIT 컴파일러라고 해서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C1, C2라는 각각의 컴파일러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초반에는 클라이언트 컴파일러, 서버 컴파일러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했었어요. C1은 GUI,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최적화 방식이고 C2는 실행기간이 긴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주 사용하던 컴파일 방식이지만 요즘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핫스팟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최대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변화했습니다. C1, C2 컴파일러 모두 메서드 호출 횟수에 따라 컴파일이 트리거링 된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호출 횟수, 트리거링한 호출 횟수가 특정하게 이르면 그 사실을 가상 머신이 알림받고 해당 메서드를 컴파일 큐에 넣게 돼요. 자,
컴파일 프로세스, 컴파일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메서드의 내부 표현형, 내부 표현형을 형성하게 돼요. 그다음 내부 표현형이 뭐냐 하면은 자바 소스 코드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컴파일러라든가 가상 머신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바꾼 게 내부 표현형이죠. 이런 걸 생성하고 인터프리티브 단계에서 수집한 프로파일링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화 로직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코드라도 C1, C2가 생성한 내부 표현형이 전혀 다르다고 하네요. C1은 C2보다 컴파일 시간도 덜 짧고 단순하게 설계되는데 까닭에 C2처럼 풀 최적화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변수를 일체치 할당하지 않는 코드로 변환하는 단일 정적 할당은 또 컴파일러 모두 사용하는 공통 기법입니다. 자바식으로는 오직 파이널 변수만 쓰는 코드로 탈바꿈한다라고 하네요. 재할당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 하스팟의 단계별 컴파일. 그러니까 이제 C1, C2 이 두 가지를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건 C1을 사용했다 C2를 사용하고 뭐 어떤 건 C2를 사용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 컴파일을 가지게 됩니다. 인터프리티드 모드로 실행되다가 단순히 지원 컴파일 형식으로 바뀌고 다시 이를 G2가 더 고최적화된 형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는 5개의 실행 레벨이 존재하고 단순 메서드는 일단 인터프리티드로 시작하지만 C1은 이 메서드가 정말 단순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C1 컴파일러가 C2보다 더 나은 코드를 낼 리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이 정말 단순한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건 C1이 판단하기고 이게 더 판단해서 더 이게 정말 단순해서 더 최적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C1이 최적화한 게 가장 최적화된 거다. 라고 하면 그러면 C2보다 더 나은 코드 낼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라고 하네요. 단계별 컴파일은 꽤 오래전부터 디폴트여서 성능 튜닝 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는 거의 없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코드 캐시입니다. JIT 컴파일된 코드는 코드 캐시라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이 돼요. 이곳에서 인터프리터, 부속 등 가상머신 자체 네이티브 코드가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상머신 시작 시 코드 캐시는 설정된 값으로 체크키가 구성되므로 확장이 불가능해요. 코드 캐시가 꽉 차면 그때부터 더 이상 JIT 컴파일은 안 되고 컴파일되지 않은 코드는 인터프리터에서만 실행되게 돼요. 최대한 낼 수 있는 성능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코드 캐시는 미할당 영역과 프리블록 연결 리스트를 담은 힙으로 구현됩니다. 네이티브 코드가 제거될 때마다 해당 블록이 프리 리스트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다시 재사용하게 되는 거죠. 블럭 재활용은 스위퍼라는 프로세스가 담당하고요. 네이티브 메서드가 새로 저장되면 컴파일드 코드를 담기에 충분한 블록을 프리 리스트에서 찾습니다. 그쵸? 그런 블록이 없으면 여유 공간이 충분한 코드 게시 사정에 따라 이제 미할당 공간에서 새 블록을 생성합니다. 다음 경우 네이티브 코드는 코드 캐시에서 제거된다라고 하네요. 이제 추측성 최적화를 적용한 결과 틀린 것을 활용되어 역최적화될 때 아니면 다른 컴파일 버전으로 교체됐을 때 단계별 컴파일러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컴파일 방식을 이용하면 교체됐을 때 하고요. 메서드를 지닌 클래스가 언로딩 될 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편화. C1 컴파일러를 거친 중간 단계의 컴파일드 코드가 C2 컴파일로 치환된 후 삭제되는 일이 잦아지면 코드 캐시는 단편화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 결국 미할당 영역이 모두 소진되고 여유 공간은 전부 프리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새로 컴파일한 네이티브 코드를 담을 만한 큰 블록을 찾기 위해서 코드 캐시 할당기는 연결 리스트를 샅샅이 뒤집니다. 스위퍼 역시 프리리스트로 재활용 가능한 블록을 찾느라 분주해져요. 하지만 이제 메모리 공간이 거기에 딱 맞지 않은, 그러니까 단편화되지 못해서 다 작은 그런 공간들밖에 없으므로
결국 메모리 블록을 재배치하는 가비 수집 방식에서 단편화는 불가피해요. 단편화를 해야 더 큰 저장을 그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코드 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압착을 안 하면 코드 캐시는 단편화되고 컴파일은 중단돼요. 인터프리티드 코드들만 사용해야 되고 최적화된 성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JIT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JIT 튜닝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컴파일을 원하는 메서드에게 아낌없이 리소스를 베풀라. 성능 엔지니어는 JIT 컴파일에 내재된 불확정성을 고려해야 돼요. 캐시 크기를 늘리면 컴파일드 메서드 규모가 유의미한 방향으로 커지는가? 꼭 그렇지 않아요. 주요 트랜잭션 경로상에 위치한 주요 메서드가 모두 컴파일되고 있는가? 안 그럴 수도 있죠. 캐시 크기를 늘려도 정작 컴파일드 메서드 개수는 그대로이고 로딩 패턴이 뚜렷하다면 JIT 컴파일러에 리소스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트랜잭션이 몰리는 경로에 있는 메서드가 컴파일 로그에 전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메서드들이 왜 컴파일되지 않았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코드 캐시 공간이 모자라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JIT 컴파일이 절대 끊기지 않도록 보장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터프리터 코드를 사용해야 되고 최적화의 이 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상 9장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